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사고를 당한 70대가 상급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엔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지 못해 숨지기도 했는데요. 비수도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충주 수안보면의 한 마을.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70대 주민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 구급대는 A씨를 가까운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에 이송하려 했으나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안 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결국 인근 개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뱃속에 피가 고이는 복강내 출혈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환자 상태 평가에서 이제 복강내 출혈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이제 발목 골절 치료를 위한 병원을 선정 중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급히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협진이 가능한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복강내 출혈을 조기에 발견했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 전날도 뵀거든요. 그 해관에서도 보이고 그랬는데 저 의사를 좀 빨리 만났으면 좀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좀 안타깝고. 앞서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3세 여아가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 사이 상태가 악화돼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 사고는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시골 도서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원을 거부당해 숨지는 사례가 늘어나자 일부 지자체와 상급종합병원은 병원을 묶어 순환 당직을 서는 제도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온 축협 조합장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지역금융기관 내 갑질 논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장례식장, 한 여성이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를 발로 차더니 급기야 소주병까지 들고 위협을 가합니다. 같은 날 인근의 한 한우식당에서도 이 여성은 남자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두니까 사표 써? 들고 서 챙겨주세요. 이 여성은 전북 지역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 씨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에서는 남해 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일부가 갑질로 인정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현재 같은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금융기관의 조합장 갑질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농협과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11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에서 임원의 괴롭힘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가 있지만 이 기관들에서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인 거지 구속력 있는 개입을 할 권한이 없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 관리 감독보다는 봐주기식으로 대처할 요인이 생기는 것 같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근로감독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해왔지만 금감원에 조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흡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주택가에서 그것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 제조와 판매로 생활을 이어왔다는 심각성을 더합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검은색 가방을 껴안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걷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더니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이들은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흡입한 일당입니다. 마약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를 가방에 넣고 제조시설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플레이스! 가만 있어! 플레이스! 가만 있어! 일어나! 검거된 일당 3명은 모두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불법 체류자들로 일용직 노동과 마약 제조 및 판매를 하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현장에는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적한 마을이나 외딴 섬에서 마약 제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들은 대담하게도 도심 한가운데서 마약을 제조했습니다. 검거 당시 이들은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인 메페드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약 제조 원료와 일부 마약을 압수했고 포렌식을 통해서 마약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마약 제조 활동 사주한 상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대마 농축액과 해시시, 메페드론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1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체포한 일당 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연계된 마약류 유통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